자, 우리가 흔히 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억의 중심에 딱 버티고 있는 이 존재 말이에요. 이게 과연 뭘까요?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이 자아라는 게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라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엄청난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바로 그 나, 어제를 기억하고 또 내일을 계획하는 바로 그 나는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현대 과학과 심지어 고대 철학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선 현대 학문의 최전선, 바로 뇌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만약에 우리가 단 하나라고 굳게 믿는 이 자아가 사실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거대한 착각에 불과하다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뇌과학은 바로 그 충격적인 가능성을 우리 앞에 딱 꺼내놓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례들은 정말 기이하죠? 뇌 손상이 우리의 자아를 얼마나 쉽게 조각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전두엽을 다쳤던 피니어스 게이지. 온순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충동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또 안면인식장애 환자는요, 심지어 거울 속 자기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를 구성하는 성격, 기억, 인식 같은 이 핵심적인 것들이 뇌의 특정 부위가 다치자마자 이렇게나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결국 우리의 자아라는 게 무슨 불변하는 영혼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뇌라는 기계에 의존하는 아주 취약한 기능일 뿐이라는 정말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건 더 흥미롭습니다. 마이클 가자니가의 아주 유명한 분리뇌 실험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끊어진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한테 각각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 쪽으로는 닭발 그림을, 그리고 비언어 영역인 우뇌 쪽으로는 눈 내리는 풍경 사진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의 오른손은 닭을 가리키고 왼손은 삽을 가리켜요. 각자 본 걸 가리켰으니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연구자가 물어요. 아니, 삽은 왜 고르셨어요? 그러자 왼손이 왜 삽을 골랐는지 전혀 알 일이 없는 좌뇌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닭장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잖아요. 와,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좌뇌 해석기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뇌 속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뇌 속에 이런 이야기꾼이 한 명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뭘 하냐면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뇌과학이 말하는 나라는 건 뭘까요? 어쩌면 그냥 이 해석기가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꿰어 맞춘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뇌가 만들어낸 가짜 자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장미로 밝혀낸 현대적인 과학 결론이 사실은 무려 2500년 전 고대 인도의 한 철학학파, 순세파의 주장과 거의 똑같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둘은 똑같이 말해요. 마음은 그냥 물질의 작용으로 생겨난 거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천국도 영혼도 없다. 이렇게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죠? 완전 평행이론이에요. 자, 이렇게 자아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게 뇌과학이나 순세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고대 철학, 바로 불교 역시 똑같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자아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근본적인 현실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불교에서 보는 마음의 핵심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과정입니다. 존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냐? 마치 영화 필름의 한 프레임 한 프레임처럼 아주 짧은 찰나의 의식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탁탁탁 이어지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어두운 데서 불꽃놀이 막대기 하나를 휙휙 돌리면 우리 눈에는 동그란 원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원이 거기 있나요? 아니죠. 점이 움직이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실체는 없지만 과정은 계속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봤던 뇌과학과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뇌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흐르고 있던 의식이라는 강물이 잠시 통과하는 궤도 또는 통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뇌 손상은 마음이라는 강물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강물이 흘러가던 길, 즉 댐이나 강둑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무아 이론. 그러니까 자아는 없다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소멸이냐 아니면 지속이냐. 두 무아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한쪽 뇌과학의 길은 좀 허무주의적이에요. 뇌가 만든 이야기는 뇌가 죽으면 그걸로 끝, 완전한 소멸이죠. 반면에 불교의 길은 윤회론적입니다. 여전히 고정된 영혼은 없어요. 하지만 의식의 흐름 그 자체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마치 첫 번째 초의 불꽃이 꺼지기 직전에 두 번째 초에 불을 옮겨 붙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와 두 번째 초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죠. 촌농도 다르고 심지도 달라요. 하지만 불꽃이라는 그 과정, 그 패턴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교 모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해탈. 우리가 흔히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깨달음이란 뭘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깨달음은 뇌를 어떤 특별한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본능, 감정, 고정관념처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뇌의 궤도 안에서 평생 갇혀서 흘러가던 그 의식의 강물 있잖아요. 그 강물이 마침내 그 댐을 확 무너뜨리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롭게 흐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기 속에 갇힌 유령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거대한 강물로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이 강물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냥 정해진 뇌의 궤도를 따라 계속 흘러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이 질문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각자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